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국가 기독교인들이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금식기도성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금식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름 휴가까지 낸 직장인부터 청년 대학생, 가족 단위 참가자 등 2천여 명이 은혜의 간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의 차기 총무 선출을 위한 회원교단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차기 총무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기독교대안감리회가 각각 자체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창립 60년을 맞아 협회전을 열고 있습니다. 고 박수근, 황창배 작가 등 작고한 예술계 거장들의 작품을 비롯해 기독 작가들의 작품 15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필리핀 선교 현황에 대해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국가 기독교인들이 지난 14일부터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금식기도성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금식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름 휴가까지 낸 직장인부터 청년 대학생, 가족 단위 참가자 등 2천여 명은 은혜의 간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는 중국어 찬양이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울려 퍼집니다. 금식 3일째를 맞았지만 삶의 문제와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과 기도 소리는 더욱 간절하고 큽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중화권 기독교인들의 금식 기도성회.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2025 OCCK 집회가 해마까지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我求你呼召鲁伊岛城福音教会的恩膏跟呼召，也能够呼召在我们的身上。我们把下面的时间交给你，我们再一次把敬拜、荣耀、赞美能力都归给你。靠耶稣的名祷告，阿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1986년 대만 목회자들을 초청해 기도 성회를 연 것을 계기로 시작된 OCCK가 올해로 34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참가자 1,500여 명보다 700명 더 많은 2,2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아동과 청소년, 대학생이 30%를 차지했습니다. OCCK 총재로 섬기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성회 참석자들에게 4차원의 영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 행동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기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OCCK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국과 참가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하지만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설교와 세미나, 기도,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위로를 받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我在前阵子我一直觉得自己心情很莫名低落，我想要透过这么长时间的禁食祷告去 更多亲近神，感受神在我生命里面要我对我说什么，或是对我有什么样的心意，可以更敏锐的听到神的声音。我觉得在这次禁食祷告里面，我觉得神有很大的恢复我的生命。就是我在去年的时候经历，就是家里有很重大的变故，但那个伤害一直没有被处理。但是我来到神的面前，在晨祷的时候，神就自己安慰我，然后也让我看见，就是我在天堂的家人的样子。 세계적인 중화권 기도 성회로 자리 잡은 2025 OCCK 집회는 18일 간증 나눔의 시간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차기 총무 선출을 위한 회원교단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 기장총회 본부에서 NCCK 대의원 회의를 열고 NCCK 차기 총무 후보로 한우리교회 박승열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박승열 목사는 NCCK 인권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4.16 연대 공동대표와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에큐메니칼 활동가들의 모임을 갖고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를 NCCK 총무 후보로 내정했으며 오는 21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병구 목사는 NCCK 화해와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NCCK는 오는 24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차기 총무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선위원회는 오는 10월 30일 실행위원회에 단일 후보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37년째 이어지고 있는 바퍼 나눔 운동이 국내를 넘어 해외 각국의 외국인들이 봉사를 위해 찾는 등 K나눔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퍼 나눔 운동 본부에 따르면 서울 청량리에서 시작된 바퍼는 지난해 34개 나라에서 633명의 외국인이 순수하게 바퍼 봉사를 위해 한국을 찾았고 올해도 6개월 동안 14개 나라 387명의 외국인이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바퍼 나눔 운동은 11개 나라 22개 분원에서 바퍼, 빵퍼, 꿈퍼, 헬퍼라는 이름으로 해외 빈민촌에서 무료 급식, 교육 지원, 의료 봉사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바퍼의 외국인 여행자, 유학생, 국제학교 학생들의 봉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제37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 수상자로 서양 화가인 김홍태 화백을 선정하고 어제 시상했습니다. 기독교미술인협회는 창립 60년을 맞아 협회전도 개막했는데요. 고 박숙은, 황창배 작가 등 작고한 예술계 거장들의 작품을 비롯해 기독 작가들의 작품 15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양 화가 김홍태 화백의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낙서한 듯 어떠한 격식도 없는 추상화에 작가는 순수함과 생동감을 담아냅니다. 김화백의 40년 창작 활동에는 원초성과 동심이라는 주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천국에 가려면 어린이에 다 와야 한다고 그랬죠. 그 가면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는 진정한 예수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그려라. 어린아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이 작업을 할 거예요. 특히 빨강과 파랑, 노랑이 도드라지는 색감은 한국적 미를 보여주는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작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김홍태 화백이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수여하는 제37회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을 수상했습니다. 기독교미술인협회는 김화백이 국내외 10번의 개인전과 400여 회의 전람회를 갖는 등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서 빛과 생명의 문화를 확산시켜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홍태 작가의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신앙의 내용을 깊이 있게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제60회 협회전도 개막했습니다. 박숙은, 황창배, 천병근 화백 등 예술계가 주목했던 크리스천 거장들의 작품을 포함해 역대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 수상 작가들과 협회 회원 등 작가 151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151명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한국 화단의 지표를 알아볼 수 있고 이분들이 신앙인이셨구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지난 1966년 설립돼 해마다 기독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미술 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신미선 기독교미술인협회장은 협회 창립 60년이자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을 맞아 기독작가들의 문화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갤러리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후대 기독미술협회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제60회 정기전은 오는 21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이어집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봅니다. 필리핀은 현재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선교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리핀 일로일로 SFC 간사 박현진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2024년도에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에서 50주년 필리핀 역사를 담은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필리핀 선교가 이제 5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여전히 필리핀에는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카톨릭을 믿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이 로만 카톨릭이 아닌 현지 자연 숭배와 또 산토니뇨라는 아기 예수를 우상화하여 섬기는 종교적인 어떤 변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초기 필리핀 선교는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등이 많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90% 이상이 빈부격차로 인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한국교회의 구제 및 봉사에 중점을 둔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은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년 이상이 된 한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조금씩 자립하는 현지 교회를 설립해 나가고 신학교를 졸업한 현지인들이 지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일로일로는 서부 비사야 지역의 교육 행정 도시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사역을 하기 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SFC 사역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대학생 사역은 이들이 종교적인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리더로 세워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함께 교제하고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필리핀 학생들에게 교제와 함께 예배,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신앙 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SFC 대학생들과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름 성령학교 사역도 하고 또 K 문화를 교류한다든지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K 문화를 존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신앙과 접목해서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간다던가 아니면 한글 교실을 연다던가 또 한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캠퍼스 전도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주되고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나가게 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는 OFW라는 해외 근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일을 하고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섬들에는 교회가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원주민들과 현지인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필리핀 선교의 1세대가 이제는 은퇴를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은퇴를 건강하게 현지인 리더십들과 후임 선교사들에게 잘 이양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필리핀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지 지도자들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필리핀 땅에도 순수하게 복음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건강한 교회를 통해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이들이 경제 활동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이제는 필리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앞으로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아무래도 중요한 선교 사회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함께 가야 하고 함께 도와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 보내는 선교,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포트 해주는 선교의 부분도 함께 강조되며 함께 나아가야 효과적인 복음 전도하는데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SFC 사역을 통하여 필리핀 중고 대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경적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세대 선교사들의 건강한 은퇴와 이양을 통해 필리핀 땅에 건강한 교회가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